자동차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3월 27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관세 문제입니다. 백악관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관세가 이제 좀 조기에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도 이제 깜짝 놀란 하루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이 이런 그 돌발 변수가 이제 작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급등락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회복을 하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을 피하지를 못하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1.61%가 하락하니 이제 19,535원으로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뭐 7월 달과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요. 10% 정도 조정을 받고 62평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이쪽에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현재도 10% 조정을 받고 이제 살포시 오르다가 다시 한번 이제 떨어지면서 22평을 이제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200일 이평선 자체가 이제 19,000원이기 때문에 뭐 한 530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흐름이 만만치 않죠. 흐름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매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미국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 시장 추세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 관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뭐 증시의 화두는 뭐 당연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관세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고 뭐 이웃국가고 가리지 않고 지금 뭐 무차별적인 그런 관세 부과, 이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가운데 내구재 주문은 이제 0.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이제 마이너스 1%였는데요. 다만 이제 항공기를 제외한 이 비군수 자본재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0.2%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3%가 나왔어요. 내구재 주문은 0.9% 상승을 했지만은 비군수 부분의 이제 내구재 주문은 오히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그런 지표를 보였습니다. 모기지 주택담보 신청 건수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감소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을 놀라게 한 건 역시 뭐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된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이제 오후 4시에 열어서 자동차 관세 부분을 이제 얘기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마이너스 0.2% 정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장 마감 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런지 블룸버그의 앵커들도 이제 표정이 대단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까지 이제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뭐 거의 장막판 1시간은 뭐 그래도 이제 추가 낙폭은 없었습니다만 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마이너스 2% 이상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보통 이 기술주나 이런 빅테크들이 약할 때는 이제 필수 소비자나 유틸리티, 뭐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은 이제 XLK,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또 XLY, 테슬라를 비롯한 이미 소비재 이쪽에서 이제 강하게 하락을 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5.58,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74, 뭐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4.78, 구글이 마이너스 3.2, 아마존, 메타가 각각 마이너스 2.23, 마이너스 2.45 등 빅테크들이 이제 다 무너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강한 하락이 전개가 됐다. 결국 자동차 문제는 이제 미국의 뭐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현재 미국의 USMCA 이 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제 수출하려는 부품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 멕시코, 캐나다 이쪽에 집중돼 있고 거의 멕시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어떻게 이 관세 25%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 785억 달러이기 때문에요. 멕시코가 타격이 제일 크죠. 멕시코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기아 자동차 포함해서 멕시코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 397억,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366억, 뭐 GM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이런 부품, 제품들 다 관세가 부과가 될 테니까요. 캐나다 312억 달러, 독일 이제 248억 달러, 그러니까 5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없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후 4시에 25% 관세를 이제 미국 이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겠다 이렇게 서명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고요. 물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도 이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도 강하게 하락을 했고 오늘 시간외에서도 이제 강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역 조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4월 2일 날 전 세계 미국 외에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25% 관세가 예정돼 있고요. 또 한 이제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이제 농산물 포함해서 뭐 제약, 뭐 특정하지 않은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4월 2일까지는 시장이 뭐 대단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3월 4일 날 추가적으로 이제 10%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지금 20%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지금 2월과 3월 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이제 4월 달, 뭐 5월 달에 집중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경제 지표들이 이제 어떻게 물가를 반영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25%의 USMCA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일정 부분 발효를 하고 있고요. 또 3월 12일 날 25%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이 관세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악재가 이제 이것만 있질 않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지금
그 넘쳐난 데이터 센터 이런 이제 추가 계약분을 뭐 취소하면서 엔비디아 이제 주가를 뭐 하락시키는데 이런 데 좀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이제 조차이 이 회장은 데이터 센터의 그 과열, 지금 인공지능 소비에 비해서 이제 너무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과열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는 이제 인수법 포함해서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이죠. 여기에 중국계 기업 50개와 그의 기업 우회 통로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기업까지 80개 정도를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림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타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시 H20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좀 까다롭게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 주도로 이제 중국 측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엔비디아 주가에 이제 큰 영향을 주었고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장중에 6.02%가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캐나코도 이제 제니티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4달러로 올렸는데 뭐 테슬라 주가는 이제 마이너스 5% 이상 크게 붕괴가 됐죠. 그리고 예, 미국의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고갈이 된다. 뭐 이런 그 우려도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무역 관세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를 크게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향후 미국 경제가 1분기는 이제 마이너스 1.8% 정도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미국 소비 심리를 크게 이제 제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이제 2.04%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이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뭐 인도 포함해서 유럽, 뭐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차이나, 우리나라, 일본, 뭐 각국을 대상으로 지금 무역 회담을 이제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중국과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 미국에서는 이제 무역대표부 수장이죠. 제미슨 그리어가 나서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허리평 국무원 부총리가 이제 미중 그 무역회담 이런 부분에 이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바깥에서는 전쟁 소리가 요란한데 내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오래 갔을 경우, 물론 뭐 오래 하겠다고 이제 공언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말뿐이고,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역시 자동차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47억 달러, 약 50조 넘게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로 이제 70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9.1%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 약 700만 대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가 오를 거다. 가격이 이 관세 부과가 되면. 그래서 48,600달러이던 게 61,500달러로 이제 자동차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그럼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20% 관세 매기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매기고 그럼 전부 다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다 자동차까지 그리고 상호 관세까지 거기다 뭐 다른 지금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약이나 뭐 다른 제품들까지도 전부 다 가격을 관세를 매겨버리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리를 연결해 보면 결국 건너가야 될 목적은 미국의 공장을 져라,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 사람을 고용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수입을 덜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 미국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소득세도 더 거둘 수 있고요.
굳이 뭐 수입 안 해도 되고, 대신에 미국은 뭐 에너지 펑펑 끌어올려서 이것도 대량으로 수출하고 세계 금융시장 장악하고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싹 다 미국 내에서 제조하게 만들고 또 다른 나라 못 쓰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너무 강한 추세를 2년 동안 이어왔죠. 딱 한 두 번 정도 이제 이렇게 강한 조정을 이제 임하면서 200일 이평선에 닿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가 좀 유연화될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이제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뭐 미래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 정도 이제 크게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오후 7시 우리 시각으로 이제 1시간 전부터 다시 이제 플러스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 급락을 돌고 있는데, 뭐 미국 본 시장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끝나봐야 우리의 이제 금요일 시장도 뭐 한 주 어떻게 편하게 끝날지 이 부분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든 자금을 다 투자하기에는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은 타점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해줘서 200일 이평선에 접근한다 이러면 조금 다시 한번 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일단 4월 2일 날 상호관세 포함해서 특정한 그런 상품들에 대한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도 대응을 해야 되고 멕시코도 대응을 해야 되고 유럽도 대응을 해야 되고, 뭐 각 나라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맞서 싸우든가 아니면 뭐 어떤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다 철회하든가 이제 이렇게 굴복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유럽과 캐나다가 합쳐가지고 미국의 보복에 나설 경우 더 높은 관세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니까. 다만 중국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중국은 뭐 미국의 의존도를 이제 상당 부분 미리 줄여놨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대들지도 않고요. 그냥 대화로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좀 달래는 그런 모습을 좀 침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혀 당황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산에 대해서 불매운동, 뭐 미국산 스타벅스의 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등, 또 미국산 주류 이런 것들을 뭐 캐나다 같은 경우 판매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산 불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동안 이 관세 정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런지. 지금 뭐 미국의 서민들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계란도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뭐 거의 가격이 뭐 2배나 폭등해서 우리나라에서 긴급 공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계란값도 이제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등의 기회를 주면서
회복 기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니까 이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2%대 뭐 심심하면 내려가요. 예, 그냥 주구장창 막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섣불리 언급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주가의 위치가 애매모호하고요. 좀 62평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제어를 당하면 모르겠는데, 예, 중간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항을 받았죠. 여기 올라가다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글쎄 이런 모습을 뭐 비싸게 보일지, 아니면 60평을 뚫고서 진짜 뭐 역사적인 신고가로 이렇게 또 다시 나갈지,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형성하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되려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돼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1분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제 3월 27일, 3월 달도 곧 마감이 돼서 한 4월 10일 초반이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부진했어요. 그래서 다소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 상반기는 좀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좀 회복을 해서 내일 우리 증시도 잘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